네, 이번에는요, 제4장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실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해당 목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실시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설명할 수 있다. 요거 16년도에 또 출제가 되었고요.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19조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신청.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비스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료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현재 해당되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이런 사람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서비스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때 이런 서비스 제공을 우리가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이 해당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와 일촌 직계 혈족 그 배우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고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라든지 이용 방법이라든지 보유권 파기 방법 이런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은 그 대상자는요, 그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 만약에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요청받은 그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서비스 제공 신청 철회 및 고지 등 동의 방법 등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제 19조 1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이 서비스는요,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선별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거나 철회하려는 그런 사람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신청자나 철회서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우리가 철회해야 되는데, 다만 첨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 중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이용을 통하여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자체를 갖다가 첨부 서류로 가름을 하되, 신청인이 확인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된다.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청장은 그 위에 이야기한 데에 따라 알리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리기 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 공무원 등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 대상자와 반드시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세상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지역보건 서비스 중 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떤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제공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어떤 그 서비스 대상자의 뭐죠? 또는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관련되어서 반드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은 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가야만이 그죠?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시군구청장은 앞에 위에서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 예산사항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의 어떤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22조 정보의 파기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된다. 여기까지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그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사람이 뭐죠? 서비스 대상자에 그죠? 포함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든지 어쨌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5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파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정보 파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때 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종이 문서를 파기하는 것처럼 해당되는 정보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23조 부분하고 시행규칙 재고조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요 두 군데에서 시험이 자주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있는 제27조 1항에 따라서 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즉 의료인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라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라든지 순회 진료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에게?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그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즉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외에 병원이 아니라 그 외 장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려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누구에게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보건소장은 위에 있는 내용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아마 이전에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지역하는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구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그래서 이 신고는 언제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며칠 전 10일 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빨간 색깔로 밑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죠?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그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자료로 제공을 가름할 수가 있고,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건소장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건강검진 등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순회 진료 같은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죠? 그 보건소장이 그죠?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5장 보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칙.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하고요. 수수료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비용 보조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제24조 비용의 보조. 요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 그 문항에 있죠. 문항에 있는 그 예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나와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도는 이런 경우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의료원이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를 보조해 준다라는 겁니다.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항목에 따라서 이제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설치비와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에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에 있어서는 전체 비용의 3분의 2 정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부담해 줄 수가 있고요. 누가요? 국가 시도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설치한다라든지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대 비용 같은 경우죠. 부대비, 그 설치비 외에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내로
우리가 국가 시도에서는 보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러한 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필요로 한 운영비라든지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로 한 어떤 비용에 있어서는 2분의 1, 한 50% 정도를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3분의 2가 되고 어떤 경우에 2분의 1이 되는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고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2분의 1이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빨간 색깔로 꼭 밑줄 그어 주시고 3분의 2와 2분의 1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5조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예를 보건소의 어떤 보건소를 또 이용하는 자, 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 수수료, 그죠?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가 있다. 그죠? 공짜로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그에 들어가는 어떤 수수료, 실험 검사에 필요한 의뢰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또 진료받을 때 들어가는 진료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0조 수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 명세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다만 전자민원 청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참고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수입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고, 회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 및 진료비 수입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진료라든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았던 돈에 한해서는 그 돈 가지고서 해당되는 보건소나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수입 대체 경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27조 보고 등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 또는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에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제 이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있겠죠. 그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운영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요.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되는 그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가서 실제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통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라든지 운영 현황을 작성을 해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을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법 제27조 보고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을 작성해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그 지도 감독을 위해 필요로 한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가 설명이 되었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고, 또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시스템 입력비 제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앞에서 배웠던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 또는 여기에 있는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반드시 해당되는 그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보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경우에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운영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2분의 1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지역보건법에서 3장, 특히 여러분들 앞에 3장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3장 부분은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보건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최소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비용 보조라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 있죠. 아까
어디 갔지? 건강진단에 대한 신고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 어디 갔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안 해갔지만 바로 시험에 축축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선배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한 요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있죠.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